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한양대학교 전공 안내를 맡은 유기나노공학과 허지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과연 유기나노공학과란 어떤 학과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기나노공학과란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을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물론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무엇을 배우는 학과인지 감이 잘 오지 않는 분들 또한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유기나노공학과의 특징과 장점을 설명해드리면서 유기나노공학과가 과연 어떤 학과이고 어떤 것들을 배우고 또 그 배운 지식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의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유기나노공학과는 세상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나노공학과가 다루는 주 재료인 고분자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고무, 섬유 등의 제품들은 유연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노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첨단 복합 소재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상상만 해왔던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현실화해주면서 그것이 마치 세상에 존재하는 딱딱한 고정관념들로부터 벗어나 무엇이든 가능한 강하고도 유연한 세상으로 바꾸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어떠한 방법들로 유기나노공학과가 세상을 유연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기몰이 중인 삼성전자사의 갤럭시 Z 플립이라는 스마트폰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스마트폰의 가장 큰 특징은 화면이 접힌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접히고 휘어지고 심지어 늘어날 수 있는 스마트폰이 과연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졌길래 이러한 현상들이 가능한지 궁금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휘어지고 접혀지고 심지어 늘어나는 디스플레이를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라고 부릅니다. 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딱딱한 유리 재료 대신 폴리이미드라는 고분자 물질과 얇은 필름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소자를 OLED 혹은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부릅니다. 이 소자를 구성하는 재료에 고분자와 얇은 필름이 활용되면서 화면을 딱딱하지 않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기나노공학과는 특정 제품에 사용된 재료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공정 과정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배우면서 앞서 설명한 접히는 스마트폰과 같이 소재의 성질에 대한 결정과 혹은 유연성, 강도, 내구성과 같은 더 좋은 특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더불어 사실 재료는 크게 금속, 세라믹, 고분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한양대학교 유기나노공학과는 고분자를 중심으로 나노 기술을 접목한 소재를 다루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고분자공학과, 나노공학을 접목하여 만들어진 융합소재공학을 다루는 학과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분자와 나노 소재에 대해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되는지 학년별 커리큘럼을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학년 때는 전공을 배우기 위한 준비 단계와 같습니다. 1학년 과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전공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물리, 화학, 수학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한해서 확장하는 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2학년에는 1학년 때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통해 본격적인 전공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아 기초와 개념을 튼튼히 한 후 전공 지식들을 쌓기 위한 준비 운동을 마치게 됩니다. 3, 4학년 과정을 살펴보면 고분자, 유기, 나노라는 단어가 들어간 수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3, 4학년 때는 유기나노공학과의 정체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3학년 때는 지금껏 배우지 않았던 고분자와 나노라는 개념을 다루기 시작하고 그 외에도 공정과 현상의 이해에 필요한 지식들을 추가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4학년 때는 3학년 과정보다 심화된 내용들과 함께 그동안 우리가 배운 지식들을 종합해보며 진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유기나노공학과의 학생들은 디스플레이, 에너지, 생체 모방,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요구하는 분야는 어떤 곳들이고 유기나노공학과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수료한 후 어떤 분야로 진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학생들이 학부 과정을 마친 후 취업을 하게 됩니다. 기초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석유화학산업, 페인트 등을 생산하는 정밀화학산업,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을 생산 또는 가공하는 고분자 산업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 항공, 정보통신 등의 첨단 산업 관련 업체 등 다양한 기업들에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과 2019년도 한양대학교 커리어개발센터에서 조사한 취업 상황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기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기업은 반도체 제조사인 SK하이닉스가 됩니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화학, 그리고 LG디스플레이, SK이노베이션 등의 다양한 기업들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만약 학업에 뜻이 있어 진학을 하게 된다면 심화된 전공 지식들과 함께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과 같은 연구시설에서 연구원이 될 수 있고 혹은 학계에 남아 대학 교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만일 우리가 배운 전공을 다른 분야에 적용을 하고 싶다면 다양한 자격시험을 거쳐 변리사 혹은 공무원 등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기나노공학과에서 배우는 지식들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미래의 유기나노공학과 학생이 될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전공 안내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우주에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커다란 영향력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끝없는 우주에 비해 우리는 비록 먼지 한 톨보다 작은 존재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노력과 시간이 헛되지 않고 유의미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용기가 빛나는 자양분이 되어 끝없이 펼쳐진 우주에 여러분들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유기나노공학과에 대한 전공 안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